게시판 주목 넘어가서 봐드릴게요. 첫 주목 오늘 홈캐스트 진단하겠습니다. 홈캐스트는 8139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7,300원입니다. 그렇게 큰 손실 아닌 구간에서 비중이 많습니다. 50%를 지금 들고 계신데요. 사장님 최근에 아마 좀 매수하신 게 아닐까 가격대가 최근에 뭐 황우석 효과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잠깐 좀 이슈가 되긴 했었거든요. 한 7,000원 초반대에서 지금 들어갔는데 비중이 너무 많으셔서 좀 덜어내야 될까라는 고민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최근에 좀 운봉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예, 최근에 이제 9월 1일이죠. 황우석 박사에 대한 뭐 웨머드 복제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사실은 이슈를 좀 받았는데 사실 여느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황우석 효과가 불었을 때 뭐 상한가도 진입을 하는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시장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에 좀 침체가 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장중에 한 4% 정도 오르고 오히려 종가는 9월 1일 날 마이너스로 끝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러한 호재성 뉴스에 반응하는 그러한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더디다라는 측면, 좀 관가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원래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에, 올해 실적 자체는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전형적인 턴어라운드 기업은 맞아요. 하지만 이 회사의 주가를 움직이는 동인이 되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앞서 언급드린 황우석 박사와 관련된 부분, 일단 2014년에 황우석 박사가 대표로 있는 IH바이온에 투자를 좀 해놨죠. 22% 정도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따른 움직임이 이 종목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좀 불확실한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단순하게 이 회사의 업황이 좋고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만 가지고 현재 주가가 설명은 안 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일단 올해 실적 가이던스 자체도 영업이익이 9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절대 싸다고 볼 수 없는 주가고요. 다만 그러한 이제 황우석 효과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기본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대응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요. 일단은 시장이 반등을 줄 땐 파셔야 돼요. 어느 종목이나 좀 현금은 항상 확보를 해두시는 게 향후 장 대응에 굉장히 유리할 그런 측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매수하신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으시니까 가격을 두 가지 설정을 해드릴게요. 일봉상 21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본다고 해도 한 8,000원 선까지만 기본적인 기술적 반등 라인이다라고 좀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그 부분에서 물량을 필히 좀 전량 매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사신 가격이 나쁘진 않으시니까, 그 부분에선 전량 매도를 한다는 관점으로 21선 부분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현재 시장에 일단은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한 종목도 많기 때문에 굳이 불확실한 이러한 종목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가격적으로 싸게 사시긴 하셨으니까 21선 내지는 8,000원 선 부근에서 이익 실현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타이밍 좀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구간에서는 좀 들어갔다 반등 시에 좀 매도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8,000원 부근에서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어서 아시아나항공 한번 점검해 볼까요? 1947님께서 이 종목 매수하셨네요. 매수가가 6,000원대네요. 6,050원에 지금 들어가셨는데 저가인 줄 알고 잡았습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비중이 80%나 좀 과감하게 이 종목을 들어가셨는데 너무 힘들다고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역배열 구간에서 수급도 상당히 많이 안 좋거든요. 외국인들이 연일 좀 매도 공세가 나오고 있고 급기야는 뭐 이번 주 내리 조정 받으면서 5,000원 선 다시 이탈했습니다. 6,000원대 초반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부근까지 물론 약간 손해 보실 수는 있는데 일단 가격적으로 한 5,500원에서 6,000원 사이 요 구간은 반등이 가능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6,000원 초반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 부분 일단 좀 긍정적인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이 종목의 가장 기본적인 좀 매크로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작년 10월 달, 11월 달부터 주가 상승이 발생을 했죠. 대한항공과 같이 동시에 이제 업황에 대한 호조가 주가의 상승으로 좀 귀결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메르스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고요. 상반기에. 그리고 때마침 즉 국제유가가 사실은 많이 빠졌죠.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은 건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 가격을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변동성은 좀 있지만 오히려 워낙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데일리 기준으로 상승을 할 때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주거든요. 즉 유가로 인한 수혜를
수혜가 가만히 된 주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추세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쉽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그냥 기술적으로 간단히 보시면 3월 달부터 추세적인 하락이 발생을 하고 있고 기술적인 반등 자체가 61선 기준까지만 좀 발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61선 지나는 가격대가 6,000원대 초반대예요. 그래서 그리고 6월 달에 저점을 기록했던 가격대가 5,600원대고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 그래서 5,500원에서 6,000원 사이 반등 구간을 좀 제시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은 싸긴 싼데 사실은 신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추세 하락을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은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은 필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종목도 너무 높은 가격에 물리신 건 아니에요, 사실. 시장이 지금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니까 말씀드리는 5,500원에서 6,000원 부근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한번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연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이 더 난 종목이라서 좀 저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좀 잡으신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좀 회복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나나아빠님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이글벳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이글벳을 5,900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 또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종목을 과감하게 잡으신 게 아니실까 40%좀 비중으로 들어가 계신데요. 이글벳 같은 경우에 오늘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한 52만 주 실렸는데 긴 장대 음봉이 지금 떨어졌거든요. 이 구간에서 오늘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연고점 대비로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고 시장에서 뭐 증설 효과도 있을 거다. 평가는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차장님 어떻게 점검하실까요? 일단 이글벳은 참 재밌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예전에부터 항상 이제 테마주였죠. AI 테마주였어요. 그래서 항상 연말 연초에 굉장히 이제 겨울 이제 추워지면 항상 AI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해마다 나오죠. 지금 움직임을 보시면 2014년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 1월 달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는 케이스가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일단 올해 6월 달에도 그랬고요. 작년 5월 달도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계절성을 타는 전형적인 테마주 성격의 종목인데 사실 최근에 나오는 움직임은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다른 관점에서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반려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동업체가 반려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이익 회수에 들어갔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관의 8월달 매수세 수급은 굉장히 좋죠. 8월달에 기관이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물론 뭐 수량 자체는 절대적인 규모로 크진 않아요. 하지만 워낙 이제 동종목은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러한 적은 물량의 기관 물량이라도 굉장히 의미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정직한 흐름을 많이 보이는 종목이에요. 과거부터 그 뭐 일봉이나 주봉을 보시게 되면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정직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14년에 8,986원, 일단 9,000원 부근이죠. 9,000원 부근 고점을 찍고 주봉상 추세적인 하락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2014년 초반부터 하락하고 있는 하락 추세선, 명백하게 그 부분에선 다시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8월 달에 물론 뭐 기관 매수세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역시나 그 부분에서는 다시 두드려 맞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정직하게 지키고 있는 종목이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매매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기본적인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현재까지 상반기 실적만 봤을 때는 YOY 기준으로 한 2배 정도 성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그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세가 좀 실적에 반영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PER 한 20에서 25배 정도 받고 있어요. 뭐 싸진 않아요. 싸진 않은데 어쨌든 방향성 자체가 현재까지 정체 구간에서 성장성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시장에 이제 보여주었다라면 사실은 주가는 중장기로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그런 종목이다.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중장기로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 반려동물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새로운 그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가격적으로 5,900원 매수했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이 종목 왜 일단 6,000원 부근 한번 걸리는 자리거든요. 올해 1월달 고점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 매수를 하신 건데
일단 한번 밀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매수를 하셨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5,000원 초반 오시면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00원 초반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매수로 단가를 좀 낮추시고 그렇게 되면 매수 단가가 낮아지겠죠. 평균 단가 낮아지고 오히려 6,000원 왔을 때 물량 좀 줄이시고 나머지 줄인 물량 이후에 이제 남은 물량 같은 경우는 그 주봉상 이제 작년부터 떨어지고 있는 그 하락 추세선, 요 하락 추세선 돌파까지 염두에 두시고 한번 성장성을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호진단이 나왔습니다. 또 차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장기로 좀 봐도 된다. 성장성 있는 종목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아모레퍼시픽 올라와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저희 소영님께서 들고 계신 나나아빠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매수가 40만 2천 원이고요. 40%를 들고 계신데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까? 이제 이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황제주잖아요. 화장품 황제주인데 요즘에는 조금 힘든 역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도 음봉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45만 원이 이 종목의 연고점인데 40만 원대 초반에 진입이 되셨거든요. 지금 33만 원대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회복 가능하다고 보세요. 기다린다면. 저는 좀 네.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네. 업황 자체는 좋게 봐요. 화장품 업황에 대한 뭐 의견이 분분하다 이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뷰 자체는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아직 방향성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시장에 기대하는 치만큼 충족을 시켜주느냐 이 부분은 좀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시황을 무시를 할 수는 없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지난주에 반등을 세게 줬어요. 일단 39만 2천 원까지 반등이 나온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뭐 40만 원 초반에 사셨으면 그 이전에 이제 사신 거거든요. 사실 지난주에 좀 정리를 하셨어야 돼요. 지난주에 물량을 최소한 일부분이라도 정리를 하시고 보시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지금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현금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전략을 항상 염두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일단 현재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켜봐야죠. 뭐 지금 가격은 소위 말하는 이제 8월달 저점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뭐 일봉상도 200일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7월달에 고점을 찍고요. 사실은 추세적인 하락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반등을 했을 때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반등 목표치는 지난주에 나왔던 반등 치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반등 목표치고요. 일봉상 한 61선 부근 되겠죠. 그래서 한 39만 원 선. 39만 원 선이면 사실 크게 손해 아니시거든요. 일단 39만 원 선 가면 물량을 좀 많이 줄이시고 좀 현금을 들고 여유롭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업황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은 시황에 대한 부분 무시할 수 없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분분합니다.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마지막으로 좀 아모레퍼시픽 저희가 봐드렸습니다. 전략도 아마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코스닥에 좀 급락이 나오면서 향후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가격 제한 폭이 확대가 되면서 요즘 계좌 수익률 앞자리 수가 확 바뀌거든요. 정말 네. 간담이 좀 서늘할 그런 매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오늘 코스닥에서 10% 넘게 급락이 나온 종목이 많아요. 지금 10종목 가운데서는 9개 종목이 지금 파란불로 마감이 됐는데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이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제도를 바꾸고 나니까 시장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시장에 추세적인 하락이 발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계좌 수익률에는 악재로 작용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좀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너무 정석적인 플레이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일단 그 전에 하락이 굉장히 가팔랐잖아요. 기본적으로 V자 반등 나와주면 물량 좀 정리하고 더 비싸게 사시더라도 좀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시장을 보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지금 오늘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뭐 가파른 하락이 좀 나와줬는데 사실은 지금 차트상 보시면은 물론 가파른 하락이지만 8월 중반에 나왔던 가파른 하락에 비하면 사실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는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누구나 이 정도까지는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퐁당퐁당 장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시장이 빠져서 무서워할 때 오히려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시장이 반등을 세게 줄 때는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박스권 대응을 요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기본적으로 8월 달에 급락과 급등 이러한 변동성을 수반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오늘 변동성 컸지만
말씀드린 대로 8월 중반에 그러한 변동성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시간을 두고 변동성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방향 자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9월달, 10월달, 9월 말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변동성은 줄어들 거라는 시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한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각이라면 빠질 때는 오히려 사고 오를 땐 파는 그러한 용기가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일정 부분 현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다.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대외 변수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지금 전일하고 금일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지금 휴장이다 보니까 사실 변수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미국 시장에 대한 변수, 그리고 장중에 우리나라 장중에 미국 선물이 움직이거든요. 미국 선물에 따라서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봉을 같이 놓고 좀 최근에 관찰을 하고 있는데, 미국 선물 움직임과 니케이 지수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 움직임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시장 자체가 한 차례 큰 변동성을 겪고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외 변수에 기대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장중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시장이다. 중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 그리고 미국 선물, 이 부분 장중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시면 조금 더 대응이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금일 밤에 이제 미국 고용지표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체크,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한번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금일의 하락은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국 선물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니케이 지수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우리나라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이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중반보다는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지금 장은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팔자. 일단 기본적인 횡보장이고 변동성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8월 중반보다는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좀 안도감이 지금 형성이 되긴 하는데, 만약에 9월 금리 인상이 안 되고 조금 더 불확실성이 간다고 한다면은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가능성 없을까요? 제가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중장기적인 뷰를 말씀드리긴 참 애매한 게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차례 큰 하락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좀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부터는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현금 확보 일정 부분은 반드시 해놓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당분간은 근데 그런 하락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의 큰 변동성을 한 차례 수반을 하고 나면 변동성이 줄어들고 다시 확장이 되는 이런 수렴과 확장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일단 8월 달에 나온 변동성이 워낙에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보다는 변동성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구간에서 보는 게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중국 경기와 함께 이미 한 차례 폭풍을 불러왔죠, 8월 달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라리 금리 인상은 좀 빠르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는 뭐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단초를 금일 밤에 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고용지표가 좋아지는 게 증시에 우호적이냐, 나빠지는 게 우호적이냐,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반응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현재는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다.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너무 겁먹지는 말고, 그러한 전략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고용지표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쨌든 매도 좀 먼저 맞는 게 낫다고요. 9월에 금리 인상하고 가는 게 낫다라는 좀 의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시아줌 증시가 많이 밀렸습니다. 유럽장도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좀 건기감이 형성이 됩니다. 주요 증시가 이제 1% 내외 좀 하락으로 지금 출발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증시도 좀 만만치는 않은 또 힘든 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포트폴리오 고민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02-2188-3488번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힘드신 분들, 좀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 두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